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웅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세 번째 전기차죠. 벌써 제네시스 브랜드의 세 번째 전기차가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의 G80 전동화 모델, 그 다음에 GV60이 나왔죠. 그리고 이어서 GV70 전동화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GV60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eGMP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이죠. 하지만 이 GV70이나 G80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을 컨버전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그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하지만 이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와 전기 모터를 탑재한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디자인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이오닉 5나 기아 EV6가 지나치게 좀 파격적인 디자인 이런 것을 채택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 소비자분들에게는 이렇게 내연기관 차량들을 좀 컨버전한 차량들이 오히려 조금 좀 거부감 없이 빠르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자인에서도 그렇게 큰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디자인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그 G80 전동화 모델처럼 이렇게 막혀있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에 이 부분을 살짝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물론 도어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이 충전구 뚜껑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DC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앞쪽에 있는 범퍼 디자인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끝 라인이 조금 더 이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제 디귿자 형태로 된 그러한 형태를 보여줬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외관에서의 차이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20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 있고요. 19인치와 20인치 두 개의 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20인치 휠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19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난이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측면, 일단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 살짝 브라운 컬러라든지 와인 컬러의 중간쯤 되는 색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후면부에서도 전기차기 때문에 지금 범퍼 하단의 디자인에 배기구가 없는 것,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고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이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재 공간 같은 경우 전동화 모델이기 때문에 좀 좁아지지 않았을까라고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이렇게 극적인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이 220V 소켓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락을 통해서 이거 열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2열에서 지금 적재 공간에서도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점은 내연기관 차량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이제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사실 좀 동일합니다. 라운드 처리된 디자인 요소라든지 고급스러운 실내 소재 이런 것들도 내연기관 차량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적용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베이지가 있고요, 그린 컬러, 그 다음에 블랙 컬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 더 다양한 컬러의 이 실내 색상을 좀 조합을 할 수가 있었는데, GV70 전동화 모델에서는 이 세 가지만 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운 컬러, 조금 고급스러운 컬러죠. 브라운 컬러의 실내 가죽 구성도 좀 구성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뉴에서 이제 홈 메뉴로 한번 가보죠. 홈 메뉴로 가보게 되면은 전기차기 때문에 이 전기차만을 위한 몇 가지 기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충전량 90%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362km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V70의 그 주행 가는 거리는 400km입니다. GV60과 동일한 이 주행 가는 거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 사양, 단일 사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GV60 퍼포먼스 모델, 퍼포먼스 스트림의 이 주행거리와 거의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VTL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메뉴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몇 %까지 사용할지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을 통해서는 몇 분 만에 얼마나 충전이 됐는지, 완속 충전을 통해서는 또 얼마 만에 충전이 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배터리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설정 모드에서 배터리 충전량을 한 80% 정도로 맞춰 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전기차 뭐 80%까지 급속 충전 속도, 시간 이런 것들을 자주 얘기하는 이유는 이 배터리 충전을 100% 완충하는 것보다는 80% 정도나 아니면 최대한 90% 정도로 맞춰놓는 것이 배터리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충전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력 소비량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주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배터리 전력을 소모하게 되지만 자동차가 작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활용할 때 전력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히터라든지 공조장치, 에어컨 같은 이러한 기능들, 공조장치 쪽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시트 열선이라든지 뭐 와이퍼를 작동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전력을 소모하긴 하는데, 사실 겨울철에 그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뭐 시트 히터를 좀 작동시키지 않는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던데, 하지만 이 시트 열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소모량이 정말 미미합니다. 뭐 기껏 해봐야 한 1km 정도 아니면 500m 정도의 그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이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생제동을 잘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좀 몸에 익히는 것, 이것이 가장 이 전기차를 효율적으로 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기본적인 뭐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봤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동일한데, 한 가지 추가된 점은 이 GV70 전동화 모델에는 이 터레인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쪽 이 기어 노브 앞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터레인 모드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계기판 상에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스노우, 머드, 샌드 이 세 가지 터레인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모드에 대한 설정도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나오는데요. 지금은 샌드 모드에서 주행을 하고 있고요. 뭐 차량의 기울기 같은 것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드 모드에서는 뭐 울퉁불퉁한 비프장 도로에 최적화된, 그리고 스노우 모드에서는 눈길에 최적화된 모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드를 지원을 해서 뭐 도로 환경에 따라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GV70 전동화 모델의 좀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아래쪽에 이러한 타원 형태의 공장치들, 터치 방식의 공장치들이라든지 이게 터치 형태의 다이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작부, 그 다음에 기어 다이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합니다. 아래쪽에 USB 포트가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거치를 해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내연기관 모델과 동일한 형태이죠. 자, 아래쪽 암레스트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내 컬러는 이제 베이지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화이트 컬러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2열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확실히 일전에 시승했던 GV60보다는 당연히 실내 공간에서 좀 여유가 있고, 뭐 발을 넣는 공간, 헤드룸 공간, 숄더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모습 누르만 봐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앉아보게 되면요, 일단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뭐 2개 이상 들어가는 이런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 포지션은 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놓은 상태인데도 역시나 좀 여유가 있습니다. G8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2열에 앉았을 때 아주 살짝 이 엉덩이가 뭐 무릎이 조금 올라오는, 그러니까 하부 플로어가 조금 높이가 높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었습니다. 뭐 GV70 같은 경우에도 그런 느낌이 완전히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좀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높다는 느낌은 실제로 앉아봤을 때 뭐 처음 타시는 분들이라면 뭐 발이 불편하다든지 뭔가 시트 포지션이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을 만큼의 차이니까요. 뭐 전기차라고 해서 뭐 시트 포지션이 크게 이렇게 좁아진다라는 생각은, 2열의 공간이 좀 좁아진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공장치를 위한 버튼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에도 역시나 칸막이 같은 것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노라믹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어 2열에서의 개방감도 상당히 좀 뛰어나다는 점,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공통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레버를 당겨서 접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적재 공간과
2열 시트 간에 상당히 평탄화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실을 때도 편리하게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제네시스 GV70 전기차로 차박 활용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평탄화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VT의 기능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에서 여러 가지 전력을 사용하는데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아마 이 전기차를 이용할 때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GV70 전동화 모델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차량과 관련된 그 외관과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또 다른 전기차인 GV60과 비교를 했을 때 차량의 크기가 뭐 전장, 전폭, 전고가 소폭 큰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GV60 같은 경우는 eGMP를 활용한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한 차량이죠. 그렇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상당히 깁니다. 오히려 GV60이 GV70 차급이 더 큰 이 GV70 전동화 모델보다 휠베이스가 깁니다. 그래서 GV60도 이 실내 공간에서도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차량의 크기가 조금 작다는 점, GV60은 좀 작다는 게 확연히 좀 느껴지는 차량이었죠. 하지만 그런 반면에 GV70이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이 차량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좀 취향에 조금 더 맞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그래도 중요한 점은 이제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라 이 전기차로 변환된 GV70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취향의 차이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GV70 전동화 모델이 뭐 내연기관 차량보다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지금 현재로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차량의 운행 방법,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호하는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충분히 하셔서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충전 인프라라든지 전기차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은 한국 시장도 많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부족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동력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전기 모터의 출력 자체도 430마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도 앞뒤 모두 이렇게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4륜구동으로 기본적으로 주행을 하지만 이제 주행 상태에 따라서는 뒤쪽 바퀴에 이제 전기 모터의 구동력을 전달해서 뒤쪽 바퀴로만 구동하는 후륜구동 모델로도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전기차로서 좀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에 계기판만 봐도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한쪽에 왼쪽 아래쪽에는 이제 주행 거리를 나타내는 이 게이지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배터리 잔량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오른쪽에는 회생제동과 관련된 이 게이지가 따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0인 상태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가장 맥스, 가장 회생제동을 강하게 잡을 수 있는 이 맥스 모드까지, 그러고 보니까 총 4단계네요. 4단계까지 이제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제동 강도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이 두 개의 페달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이 마이너스, 왼쪽이 플러스입니다. 오토 모드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게이지상의 회생제동 모드 게이지상의 오토 모드가 표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차량이 그 주행 상태에 맞게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제 고속주행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조금 더 강하게 걸려도 뭐 운전자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뭐 차량이 뭐 울컥거린다든지 이런 것은 좀 덜하지만, 도심에서는 이제 회생제동이 강하게 잡히는 경우에는 좀 울컥거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도심 내에서 좀 서행 반복 주행과 이제 가다서다 반복하는 상황에서는 회생제동을 조금 더 약하게 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오토 모드에서도 이 회생제동의 강도를 이 운전자가 임의로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페달을 2번 당기게 되면 I 페달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가속 페달만으로 차량을 완전히 정차할 수 있도록 회생제동을 작동하는 모드인데요. 특별히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지금처럼 완전하게 이렇게 정차한 데까지 차량이 멈추게 됩니다.
자, 요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조사의 그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 요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뭐 가장 비교할 차량은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시승했던 이 미니 일렉트릭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해서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차까지도 지원을 하는 이 회생제동을 장착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살짝 이 회생제동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완전히 차량이 정차할 때까지 회생제동이 다시 한번 강하게 잡히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 일반적으로 이제 주행을 할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에 차량을 정차시킬 때 살짝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서 뭐 좀 더 부드럽게 정차를 유도하는 이러한 운전 스타일 있죠.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된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GV70의 아이페달 모드, 원페달 드라이빙을 통해서 정차하는 경우에는 거의 같은 힘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제 브레이크를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차는 확실히 되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완전히 차량이 멈추기 전에 살짝 브레이크를 푸는 이런 부드러운 정차 느낌,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적긴 합니다. 오히려 미니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회생제동 원페달 드라이빙을 통해서 정차할 때 정말 이거 깔끔하게 정말 부드럽게 정차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미세한 차이점이 각 제조사마다 좀 발생한다, 그리고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요즘에 이제 전기차를 좀 시승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차이점으로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그다음에 컴포트, 스포츠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고요. 또 인디비주얼 모드까지 총 4가지 주행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행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의 컬러가 바뀌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주행 모드별로 상당히 그 차량에 느껴지는 느낌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에코 모드, 일단은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게 되면은 뭐 일반적인 주행 감각을 느낄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적당한 수준입니다. 차량의 거동도 일상적인 주행에 충분히 활용할 만한 주행 모드이고요. 하지만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가속 페달에 힘을 실었을 때 앞으로 튀어나가는 이 짜릿한 이 전기차만의 강력한 토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의 반응도 굉장히 민감해지고요. 스티어링 휠의 담력도 한 단계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차량의 움직임 자체도 뭐 대단히 예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이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차량을 컨트롤하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이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에코 모드로 한번 바꿔보게 되면은 뭔가 누가 이렇게 뒤에서 차량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출력 저하가 확 일어나고요. 가속 페달을 꾹 깊게 밟아도 속도 제한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출력도 훅 떨어지는 것을 한 번에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각 모드별로 주행의 감각, 느낌이 확 이렇게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것들도 GV70 전동화 모델의 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GV60 부스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한쪽에 그 형광색의 강렬한 버튼이 위치를 해 있었죠. 하지만 GV70 전동화 모델은 이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이제 부스트 모드 버튼이 아주 스티어링 휠과 잘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눌러보게 되면은 10초간 차량의 출력이 50마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확실히 부스트 모드를 켜고 주행했을 때 정말 아찔한 이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기본 출력은 430마력이지만 이 부스트 모드를 누르고 주행했을 때는 480마력으로 10초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이지 상에도 몇 초간 이제 주행이 가능하다, 몇 초간 이제 부스트 모드를 통해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주행하실 때 한두 번 정도만 사용을 해 보십시오.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시면 조금 배터리 소모가 많을 것 같고요. 부스트 모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또 전기차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GV70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2.2톤이 넘어가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서 굉장히 좀 무거운 편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차량의 서스펜션도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과 조금 달리 세팅을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강성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거운 차체를 이 차량이 버텨야 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배터리 무게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단에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 중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들이 보통 이제 평가할 때 코너링에서의 주행 감각이 좀 괜찮은 편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하죠. 낮은 무게중심고 때문에 차량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코너링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것도 사실 이 무게가 어느 정도 될 때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GV70 같은 경우에 무게가 뭐 2.2톤이 넘어가는 2230kg, 공사 중량이 2230kg이고 탑승하는 경우에는 더 차량의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혼자서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딩 로드를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감각은 이 무게는 사실 좀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직선주로 해서 가속 페달에 힘을 실으면 뭐 압도적인 가속력을 느낄 수 있긴 하지만, 기존의 그 내연기관 차량 GV70을 몰 때보다 조금은 더 일찍 브레이킹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차량의 무게 때문에 뭐 언더스티어가 나는 이러한 경험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요. 차량의 강성이 보강이 되고 뭐 서스펜션 세팅도 좀 달리 했다고는 하지만, 이 무거워진 차량을 컨트롤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정말 그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 주행하는 내내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 없는 주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숙성입니다. 지금 살짝 좀 정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뭐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제 주행을 시작할 때도 차량에 들려오는 소음이라고는 풍절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속도, 뭐 10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을 할 때 풍절음이 좀 들려오는 이러한 상황이지,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면의 타이어 마찰음이라든지 노면의 소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차단하고 있습니다. 차음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4개의 센서, 뭐 8개의 마이크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해서 주변의 소음을 측정을 하고 반대파형의 파형을 써줘서 이 소음을 없애주는 이러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있기 때문에 더 차량이 정숙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운 이 제네시스 브랜드로서의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러한 조용한 실내에서의 정숙성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부각되는 것 같고요. GV70 전동화 모델은 단일 트림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가격은 7,800만원대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옵션을 넣다 보면은 가격이 뭐 9천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가격까지도 올라가긴 합니다. 뭐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50%만 받게 되죠. 이 GV70 전동화 모델은 확실히 한번 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는 생각이 좀 시선을 하면서 더 들게 됩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더 조용해진 차량 때문에 이 차량의 주행 질감이 더 고급스러워졌다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요. 지나치게 뭐 스포티한 주행을 추구하는 운전자가 아니라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이러한 느낌은 정말 고급스럽고,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보다 조금 더 세팅을 달리하면서 승차감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GV70이 전동화 모델의 이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조금 더 좋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위해서 좀 더 와이닝 로드에서 속도를 높여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이 무게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발생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나는 것은 뭐 차량의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하셔서 차량을 구매하신다면은 이 전기차, 프리미엄 전기차로서 굳이 뭐 수입차로 갈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전기 SUV 모델에 좀 한정해서 살펴보면요. 자, 요즘 현대차 그룹의 분위기,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해외 주요 매체에서 뭐 연이어서 뭐 올해의 차,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해외 시장에서 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이 정말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스타일에 있어서, 디자인에 있어서나 차량의 성능에 있어서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자동차 강국이죠. 독일에서마저도 이 아위닝 5가 주요 매체에서 정말 좋은 전기차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뭐 상품성에 있어서 전기차로서의 가치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브랜드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은 더 상승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뉴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점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